이렇게 울산시 의회 프레스센터에 방문해 주신 여러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울산시 북구 시의회 보궐선거 국민의당 공천 신청을 한 이중훈입니다.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예신 후보님입니다. 그다음 박기영 후보 있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다른 급한 일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베이비 부모의 세대로서 이렇게 나오게 된 배경은 저희들이 제가 정치 신인이지만 이번 겪어온 과정을 그대로 사정시키면 우리나라의 정치가 발전이 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명확히 느꼈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발표함으로써 앞으로 정치가 바르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담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하고 싶은 주 멘트를 박예신 후보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저희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최근 발생한 울산광역시 북구 제1선거구 시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하여 국민의힘 울산시당의 선거 절차가 공정하였는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울산 북구 제1선거구는 정철학 후보의 총선 출마를 위한 시의원 사태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후보자 모집을 위한 절차를 밟았으나 이 과정에서 공정성과 상식에 어긋나는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에서는 2월 말 후보자 모집 공모 및 접수를 실시하였으며 기존의 시의원 후보자 모집과 달리 5명이란 다수의 후보가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후 면접 심사가 실시되었으며 후보자 모집에 참여한 후보자들은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일인지 결과 발표가 지연되었고 지연된 기간 중 울산 북구 총선 후보자 공천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에 울산시당에서는 후보자 추가 모집을 실시하였고 바로 전주 토요일 추가 모집된 후보 중 한 후보가 시의원 후보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은 기존 진행되었던 후보자 모집에 참여한 후보자들에게는 불합리함을 느끼게 하며 더 나아가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 공천 절차에 당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반영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공정성과 상식을 기반으로 한 후보자 모집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저해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국민의힘 중앙당 측에 이러한 사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조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정성과 상식을 기반으로 한 후보자 모집 절차를 즉시 복구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그들께서도 이러한 사안에 대해 주목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분들께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소상히 올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이 기자회견문 내용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십시오. 앞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끝부분에 결과 발표가 지연됐고 예. 지연된 기간 중 총선 후보자 공천이 확정됐어요. 예. 확정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후에 시당에서 추가 모집했고 예. 그 전주에 추가 모집 후보 중 한 사람이 시의원 후보로 결정됐다 얘기죠. 예. 그 앞에 확정된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분해야 이 말입니다. 지의원 후보가 확정된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공천이 당선됐다. 총선 후보자 네. 국회의원. 확정되고 네. 그럼 뒤에 이제 이거 한 사람은 시의원 후보고요. 예. 예.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북구의 시의원 보궐선거를 말이죠. 예. 정치학적 시의원이 사퇴하셨기 때문에 예. 사실상 귀책 사유는 국민의힘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귀책 사유가 있는 당에서 또다시 이 후보를 두고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고 하는 건 혹시 시반 싸움을 비추시지 않을까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사유가 부당하게 불법이나 다른 부당한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법을 판결동으로 사퇴했으면 당연히 국민의당에서는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의원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정철학 의원 후보님이 후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별위가 생겼기에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후보를 내게 됐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충분히 이해는 안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불법이나 그런 경우로 부정한 사유로 사퇴했다면 저희들 후보를 내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유는 그런 사유가 아니라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분이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 나왔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 후보를 내는 게 맞다. 시당과 중앙당에서 결정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공모 절차에 따라 저희들은 동의했었군요. 오히려 정치학 시의원이 사퇴하신 것이 방금 설명하신 같이 범죄 행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사퇴한 것보다는 보궐선거 신청보다는 더 심각한 아닙니까? 왜냐하면 정치학 시의원은 당선되신 지 이제 2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선택을 갖다 주고 나왔던 것 자체가 차라리 범죄 어떤 경력 때문에 물러나시는 것보다 더 가지 않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초등학교 마쳤다가 해가지고 중학교 빈자리인데 중학교 안 가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치학 시의원 후보님은 한 단계 더 높은 정치를 위해서 나아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선례가 있었는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일단 오후에는 이 민주당의 후보가 결정된 후보가 나 결정됐습니다 하고 자기 출마 기자회견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여권에서는 왠지 분열된 모습의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지방 싸움 얘기가 잠깐 단어가 나왔는데 그 당의 본인들의 그 안타까움은 좀 이해되지만 회복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베이비부머 62년생 거의 마지막 세대인데 저희들이 인생의 선배로서 제가 정치 신인으로서 보니까 제가 너무 순진한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후보 결정 과정들을 보니까 이대로 사장을 하면 정치라는 것이 공작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발전자 정리하는 바르게 하는 게 정치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느껴보는 우리가 좀 20대 마지막 후보입니다. 20대인데 그런데 이런 후보들이 정치하려고 막상 추석을 던졌는데 이 과정들이 너무 불평이라고 하자면 불공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고쳐나가야 되겠다. 이분들한테 무슨 제가 그냥 사장을 하면 무슨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정치의 장을 물려주겠습니까? 뭔가 모래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제 다음에는 이걸 계기로 인해서 공천 처리하고 재심사해주고 하면 좋겠지만 그리고 또 당당하게 그 후보가 이런 말을 하시면 어떻게 표현 드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의당으로부터 열렬한 응원을 선물을 받으려면 경선을 한번 해보자고 저희는 제안하고 싶어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네. 그 시선관이 공심에 이의제기 다들 하셨습니까? 예, 이거 했죠. 이의제기 바로 하셨고. 예, 그 전화 다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지원했는데 사실 이걸 보면 이세시당 위원장 아니면 공간위원장은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 공천 심사할 때 시당 위원장이 불참했죠. 예, 도착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 절차상의 하자라든지 어쨌든 공간위원장이 직접 그러니까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되는 공간위원장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최종 후보가 결정이 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의제기가
대해서는 시당 그 내규에 의거 위원들이 합의해서 행보를 보기 때문에 정권으로 위임을 했지 않겠느냐. 예수님 위원장이시면 부위원장이 있을 거고 위원장님이 부위원장이 정권을 위임했지 않았습니다. 행불로 저희들은 듣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거기서 일단 면접 심사는 다 보셨는 거 아니에요? 예, 답변 다 봤습니다. 면접을 해서 단수 추천을 하는 경우는 절차상으로 하자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절차상으로는 하자는 없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5명이 면접 보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바로 무슨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한테 사전에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자격이 안 되니까 이게 대놓고 이렇게 말씀을 못 하셨지만은 일단 그 공모 절차가 나름대로 진행 중인 과정에 박대동 후보가 공천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박대동 후보가 자기가 선호하는 후보를 추가 모집에 넣어서 그 공천을 줬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 저희들은 의견 아닙니다.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물론 그런 뉘앙스 보여주려지만 저희들 뜻은 그런 건 아니다. 시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리 한 번만 해주세요. 1차 모집에서 5명이 냈고 네. 5명이 면접을 봤습니까? 네. 예, 봤습니다. 난 다음에 추가 모집이 났고 예. 추가 모집에서 그 2명을 따로 또 면접을 받고 예. 5명은 이채익 시당위원장님이 처음에 면접을 보셨어요? 그때 5명이 안 나왔었습니다. 그때는 안 나오셨고요. 그때 누가 보셨어요? 부위원장 누가 보셨어요? 네, 부위원장 주관을 받습니다. 그 누구셨어요? 부위원장? 기억이 안 나네. 박병길. 오늘 박용길 부위원장. 예. 예. 그리고 그 2명도 박용길 씨가 받고 두 번째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고. 모르겠고 어쨌든 면접까지 해놓고 그 5명에 대한 별반도 없이 그냥 바로 네, 추가만 네, 하는 게 네. 문제다 이 얘기예요. 네, 네. 뭐 탈락이가 아니다는 네, 네. 부적격이라는 네, 것도 네. 없이 그냥 합류시킨 게 문제라는 그 말씀이세요. 네, 네. 그때 뭐 의혹 모르겠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말씀들을 하시면 뭔가 이유라든지 추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7명, 그러니까 5명이 처음에 공부를 했는데 그 다음에 2명을 또 추가로 모집하고 그 중에 1명을 뽑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이유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셔야 그러니까 돼요. 추가 공모를 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해를 제기를 하고 하게 되냐니까 외연 확장 명목으로 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외인 합정. 예. 외연합정이란 결국 경쟁력 차원에서 좀 5분들보다 또 다른 인물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차원의 당의 입장은 또 아닐까요? 만약 외연 확장이라는 명목을 했다 그러면 경선을 했어야 쉽게 말해서 제가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은 저를 믿고 지원해 주신 분들이 현재 만약에 그걸 그대로 간다면 본인은 안 찍겠다 막말로. 그래서 저희 당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당원들이 한번 심판을 받아보자. 경선을 해서 그분이 진짜로 많이 당선되면 후보 공천되면 저희들이 당원들 의견이 그러니까 우리는 일방적으로 그분 됐으니까 다 밀어줄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들은 적극 그 후보를 밀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 거 아니죠. 그 연장선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천이 철회되지 않거나 여러분이 주장하시는 안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 지금 다 당원이시죠? 예, 당원 탈당하다니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베리 부모 세대 이분들은 다르겠지만 저는 다음 세대 물러주는 세상 입장에서 뭔가 모르게 바르게 짚어주고는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게 소위 어른이고 선배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제일 젊으신 것 같은데 한 말씀 해보세요. 저는 이번 과정에 당을 떠나서 이 공천 절차가 이런 식으로 된다 하면 참신한 인재가 앞으로 정치에 등판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조금 개선되고 다른 인재들이랑 그리고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어느 당과 구분 없이 들어올 수 있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지금 스타트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이죠. 지금 세 분 계시고 네. 두 분이 안 나오시는데 두 분이 물론 바쁜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래 안 나오시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분이 참석하셔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빠진 게 좀 세지 않습니다. 제가 두 분을 설명했으면 한 분은 네. SO인 네. 현장에서 본인만 출입을 할 수 있는 출입증에서 거기서 오늘 일하시고. 일을 해야 되고 한 분은 매장하고 관리를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계약을 자기는 어리니까 계약을 안 하면 안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임을 받습니다. 아니 뭐 세분한 성함이 어디 계시죠? 저는 이충훈 박이십니다. 박기영 나머지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거로 보면 네. 나머지 여기 사인 다 사인이 이름도 그 지금 어쩐 얘기 저희들이 기자회견 준비차 이렇게 7시에 만나서 각자 사인을 다 하고 이렇게 20부를 만들어서 왔는데 그 지금 공천이 되신 분은 왜 공천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공천되신 분은 왜 공천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사계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다음 공천 심사위 그분들의 마음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질문 추가로 하나 드리면 여기에 굳이 총선 후보자 공천이 확정됐다는 말을 하셨다는 거는 이거랑 뭔가 연관이 있으니까 여기다 언급하신 거잖아요. 총선 공천자 확정과 이 외연 확정과 뭔가 연관이 있으니까 언급을 하신 거 아니에요? 추가 그래. 추가 공모한 것과 그거 제가 못 그런데 들은 노 건가? 후보가 이 추가 공모를 해서 공천 후보자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제 말은 네. 그러니까 총선 후보자 공천 확정과 그 추가 모집과 무슨 연관이 있다고 보시니까 여기다가 이걸 언급하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저희는 기존에 지원한 후보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존을 갖고 있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글이 만약에 기사로 해서 나온다면 그거는 국민들이나 참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지금 근거가 있는 저 건 아니고 질문하신 분 네, 근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십니까? KBS 기자입니다. 기자십니까? 네. 저희가 저희 간의 의중을 갖고 있는 뿐이지 그것이 사실 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쓰시면 저희들도 이렇게 이거 근거 없는 말을 갖다가 기자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쓰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근거 없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지원 기간 중 울산 북부 총선 후보자 공천 그러니까 시기만 네네. 이 우연히 맞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의중만 있으시다는 말씀은 우연히 공식적으로 하는 얘기가 약하시 네. 그걸 갖다가 감안해가지고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가 하면은 네. 공식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갖다 다 할 수 없는 네. 그런 내용도 있다는 걸 갖다 감안해가지고 하시는 그 거예요. 공식적으로 하실 얘기를 해주시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회견할 때 그런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 하시려고 있는 하는 얘기만 해주시면 거지. 되지. 이게 뭐 그냥 다른 이유가 없으니까 우리도 기사를 쓰기가 이게 뭐 그냥 우리 의중으로 얘기할 수 있는 얘기를 물론 1차 모집에 어떤 내용이 왜 2차 했냐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뒷얘기는 안 하고 싶지 않으신 거고 뭐 신앙에서는 뭐 2차 모집 할 수 있지라고 해버리면 뭐 절차상의 하자는 안 돼버리는 거니까 뭐 정확히 뭘 짚으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듣는 거죠. 그러니까 절차상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격 조건이 바뀌었다던가 아니 그거는 공관위에서 뭐 기존의 후보자 가지고 모자라서 더 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기사 쓸 때 그게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더 이상 뭐가 없잖아요 쓸 수가. 그런데 근거 없이 그냥 의중만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수강 쓸 수가 소식에 대한 없잖아요. 계획이 있지가 않았고 저에게 얘기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공천 이후까지 지연이 되었다는 거가 일단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었고요. 그리고 공천 이후에 갑자기 추가 과모집 공고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알려진 게 없는데도 그렇게 시당이 어떤 뭐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진행을 하는 절차 자체가 뭔가 오류가 있지 않나 그걸 지적하고 싶은 아니 이 기자께서 질문한 내용은 말이죠. 말을 빙빙 돌리지 말고요.
앞에서 북구 총선 후보자 공천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네. 일일이 벌어졌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그 내용 속에서 박대동 공천자가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인생 서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에는 각종 도로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 우회전을 가면 여기서 울산시청이 나온다. 좌회전은 태화강이 나온다. 그런 도로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운전자는 도로 표지판 보고 간답니다. 그런데 울산시는 당초 모집 공고에는 보면 참가 자격이 책임 당원이만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은 책임 당원이니까 우리는 다 거간 해빈이고 응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응모할 때 처음부터 조건을 여세웠다면 예를 들어서 야당 출신 우대, 여성 출신 우대, 청소년 우대 그런 게 했다 그러면 그런 도로 표지판 같이 얘기를 했다 그러면 저희들은 우리가 다섯 응모를 해본 결과 거기에 5대 멤버가 안 들어가니까 시장에서 그러면 뭐 할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 없이 막상 5명 면접 다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외연확정 명목으로 그럼 처음부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겠죠. 전화로 확인할 때 우리는 처음부터 외연확정 명목으로 이런 후보를 우대한다. 이번에 중앙당에서 울산 남갑에 모집할 때 국민 추천제 할 때 뭐라고 공모 떴습니까? 청년 여성 우대 한도가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이 5명을 다 보고 왜 이렇게 하겠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도로 표지판 같이 없는 앞으로 정치를 그렇게 계속하면 되겠느냐? 저희들은 그걸 활성화하는 거지. 저는 은행 출신이다 보니까 경제 논리를 따지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대학원 됐으면 안 되고요. 대학교 지금 보면 기자들이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강의 들을 입장은 거 아니고요. 내용 파악이 됐으니까 예. 그만하시면 돼.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